어르신들, 오늘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0대 이상 1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드시는 이것 때문에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30년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평범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의사들도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우리 식탁이 숨겨진 진짜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미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천연혈관 청소부 5가지까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설마 밥 좀 잘못 먹었다고 혈관이 막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지난달 그 사소한 식습관 때문에 정말 건강하던 분이 쓰러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78세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어르신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고 현미밥에 채소 반찬만 드시고 술, 담배는 평생 입에도 안 대신 분입니다. 주변에서 저 연세에 저렇게 정정한 분이 어디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담당 의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상합니다. 생활 습관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혈관이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시던 분의 혈관이 막혔을까요? 제가 직접 김영숙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보는 순간 저는 범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천연혈관 청소부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여기서 잠시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내 혈관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이 오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어르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정보는 전부 무료입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두세요. 어르신과 배우자, 자녀 건강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제일 먼저 드십니까? 혹시 건강에 좋다고 과일 주스 한 잔 드시진 않나요? 아니면 달달한 요구르트 한 병? 또는 건강 생각해서 꿀물 한 잔? 만약 그러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범인, 공복에 마시는 당분 음료입니다. 아니 박사님,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요? 과일 주스가 왜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주스로 만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한 개를 생으로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삭아삭 씹어서 천천히 삼키죠. 그 사이에 침이 섞이고 위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가 몇 개 들어갈까요? 최소 서너 개입니다. 그걸 꿀꺽 단번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한꺼번에 위장으로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당분이 혈관벽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의과대학 15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당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긁힌 피부에 딱지가 앉듯이 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고 100% 과일 주스를 꼭 한 잔씩 드셨습니다. 3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30년 동안 혈관벽에 조금씩 찌꺼기가 쌓였던 겁니다. 그럼 아침에 뭘 마셔야 하냐고요? 정답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위장을 깜짝 놀라게 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미지근한 물은 자는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해주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만 바꾸셔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범인은 잡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이 더 큽니다. 바로 흰쌀밥입니다. 아니 박사님, 밥이 왜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먹어온 쌀밥이 왜 나쁘다는 겁니까? 충분히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쌀은 원래 현미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현미의 겉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하얗게 도정한 게 흰쌀입니다. 문제는 그 벗겨낸 껍질에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전부 껍질에 있었습니다. 흰쌀밥에는 뭐가 남았냐고요?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 다시 말해 당분 덩어리만 남은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흰쌀밥을 하루 3끼 드시는 분들은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당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망가집니다. 심장병 위험이 3배, 뇌졸중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흰쌀밥을 절대 먹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힘들죠. 수십 년 먹어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디 쉽습니까? 대신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밥솥에 쌀 넣으실 때 잡곡을 한 줌만 섞으십시오. 현미, 보리, 귀리, 검정콩, 아무거나 좋습니다. 딱 한 줌만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고 혈관에 가는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인도 잡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 반찬간이 싱겁다고 소금 더 뿌리시진 않나요? 국물이 맛없다고 간장을 더 넣으시진 않나요? 세 번째 범인은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mg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60대 이상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mg입니다. 권장량의 딱 2배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나트륨이 왜 위험하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집에 수도관 있죠? 그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 안 나오죠. 심하면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혈관벽이 뻣뻣해집니다.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상처가 나기 쉬워집니다. 거기에 또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 고혈압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40%면 10명 중 4명이 고혈압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남기십시오.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둘째, 반찬에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려 보십시오.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 줍니다. 셋째, 젓갈, 장아찌, 찌개류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나트륨 섭취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범인을 잡았습니다. 공복 당분 음료, 흰쌀밥, 과도한 나트륨. 이 세 가지가 우리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걱정이 되시죠? 나는 여태 다 해왔는데 이미 내 혈관은 망가진 거 아닐까?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걱정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약속드렸던 천연 혈관 청소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혀주고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싹 밀어내는 천연 비법입니다. 비싼 약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주방에 있는 것들로 가능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첫 번째, 혈관 청소부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우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분이 하는 일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혈관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세미로 기름때를 벅벅 닦아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매일 반 개씩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익히면 퀘르세틴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양파는 너무 맵고 속이 쓰리시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만 담가 두십시오. 그러면 매운맛이 빠지면서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갔다 건진 양파를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기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양파 반 개만 추가하십시오. 그게 어르신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혈관 청소부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피가 끈적끈적하면 혈관이 막히기 쉽죠.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해서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찌꺼기가 쌓인다고 했죠? 오메가3는 그 상처를 빨리 낫게 해줍니다.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장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시면 안 됩니다. 튀기면 나쁜 기름이 더해지고 좋은 오메가3는 파괴됩니다. 굽거나 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 구이, 삼치 구이, 꽁치조림.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혈관 청소부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평균 10mm 수은 낮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혈압약 한 알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늘은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99%가 모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마늘은 썰거나 다진 다음에 바로 요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은 마늘을 자르고 난 뒤 공기와 만나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다지신 다음에 딱 10분만 기다리십시오. 10분 동안 공기 중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알리신은 열에도 꽤 강해서 볶거나 끓여도 상당 부분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마늘 다지시면 10분 기다렸다가 요리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청소부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왜 혈관에 좋으냐면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냅니다.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잡아먹으니까 혈관벽에 상처가 덜 나고 상처가 덜 나니까 찌꺼기가 덜 쌓이는 겁니다. 하버드 보광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토마토를 10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스프, 토마토 파스타.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고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5번째, 혈관 청소부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비타민 E는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꼭 무염, 무가공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소금 뿌린 견과류, 설탕 코팅된 견과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아까 나트륨이 혈관에 안 좋다고 했죠. 당분도 안 좋다고 했죠. 마트에 가시면 볶음 아몬드, 생호두, 볶음 땅콩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올려놓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천연 혈관 청소부 5가지를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양파,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견과류. 이 5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이미 좁아진 혈관도 서서히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4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신 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시진 않나요? 밥 먹고 나서 졸리니까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4번째 범인은 바로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고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피가 위장 쪽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눕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느리게 흐르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붙기 쉬워집니다. 마치 강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 퇴적물이 쌓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후에 바로 눕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태우는 겁니다. 식후에는 딱 30분만 가볍게 걸으십시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설거지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에 나가서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딱 30분만요.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관도 보호되는 일석이조입니다. 자, 4번째 범인도 잡았습니다. 이제 5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특히 건강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과격한 운동입니다. 아니 박사님, 운동이 나빠요? 운동 안 하면 죽는다면서요? 충분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는 당연히 좋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심장마비 환자 중 상당수가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쓰러지셨습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운동을 갑자기 세게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강도가 뭐냐고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걷기입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매일 하셔도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고 시작하십시오. 자, 5번째, 범인도 잡았습니다. 이제 6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겁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어르신들, 밤에 잠을 얼마나 주무십니까?
혹시 5시간도 안 주무시진 않나요? 새벽에 깨서 뒤척이다 보면 아침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에 직격탄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혈관을 수리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혈관벽을 밤에 잠자는 동안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손상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고혈압 위험이 65%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작정 오래 주무시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습니다.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도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적 삼벽의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요?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0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마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뇌를 깨웁니다. 셋째,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십시오. 족욕을 10분만 하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6번째 범인도 잡았습니다. 이제 7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어르신들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혈관을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심장이 지쳐버립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냐고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십시오.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내쉬고. 이것만 10번 반복하셔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루에 30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십시오. 걷기 운동하면서 햇볕 쬐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웃음입니다. 웃으면 정말로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엔돌핀이 분비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든지 손주들과 놀아주시든지 친구분들과 수다를 떠시든지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십시오. 자, 7번째 범인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범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정기검진을 안 받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혈압 재본 게 언제입니까? 혈당 검사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하신 게 언제입니까?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무료입니다. 6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혈압은 자주 재보십시오. 요즘 가정용 혈압계가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만 재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힘입니다. 알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째 범인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8가지 범인. 첫째, 공복에 마시는 당분 음료. 둘째, 흰쌀밥만 드시는 습관. 셋째, 과도한 나트륨 섭취. 넷째, 식후바로 눕는 습관. 다섯째, 과격한 운동. 여섯째, 수면 부족. 일곱째, 스트레스. 여덟째, 정기검진을 안 받는 것. 이 8가지 범인을 잡으시고 천연혈관 청소부 5가지를 챙겨 드시면 어르신의 혈관은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숙 어르신도 저를 만난 뒤 이 방법들을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막혔던 혈관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주들하고 함께요. 어르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배우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내가 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 너도 꼭 봐라. 카카오톡 하나 보내주시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당장 실천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실천 이렇게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살리는 음식의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이건 냉장고에 붙여두셔야 합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라면이 왜요? 가끔 먹는 건 괜찮잖아요. 어르신, 라면 한 공지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8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라면 한 봉지만 드셔도 거의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라면 국물요? 거기에 나트륨이 가장 많습니다. 라면 드실 때 국물까지 싹 드시면 나트륨 폭탄을 맞는 겁니다. 꼭 드셔야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스프는 절반만 넣으시고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란이랑 채소를 푸짐하게 넣으십시오. 이것만 해도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기 색깔을 예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첨가물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로 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랑 같은 등급입니다. 가공육은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드실 때는 채소랑 같이 드십시오. 채소에 있는 비타민C가 그 나쁜 성분을 중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게 혈관에는 독입니다. 기름에 튀김이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튀긴 음식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번 이상 튀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5% 높았습니다. 튀긴 음식은 한 달에 2~3번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직접 튀기시는 것보다 외식할 때 가끔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튀기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시잖아요. 재사용한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 단음료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콜라 한 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각설탕으로 10개입니다. 손주들 간식으로 사주시는 그 달달한 음료에도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설탕이 혈관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뇨가 무서우시다면 단음료는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대신 물을 드시고 차를 드십시오. 보리차, 옥수수차, 녹차. 설탕 안 넣은 차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과자, 케이크, 쿠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분으로 변합니다. 흰 쌀밥보다 더 빠르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과자나 빵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드십시오.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천천히 소화되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자,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라면,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료, 정제 탄수화물. 이 5가지만 줄이셔도 혈관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반대로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천연혈관 청소부 5가지에 더해서 5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6번째 혈관 청소부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탄력 있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찌꺼기가 덜 쌓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비싸시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시면 됩니다. 냉동에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7번째 혈관 청소부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혈압약 없이도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8번째 혈관 청소부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테킨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더 잘 붙거든요. 카테킨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하루에 녹차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잠자기 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이네이션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9번째 혈관 청소부는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우리 전통 음식에 콩이 참 많이 들어가죠? 이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폐경 후에 줄어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두부 밥무나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챙겨지는 겁니다. 10번째 혈관 청소부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그리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2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 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자, 혈관 청소부 10가지를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양파,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견과류, 블루베리, 시금치, 녹차, 콩, 올리브 오일. 이 10가지를 일상에서 자주 드시면 어르신의 혈관은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비싼 약 없이, 비싼 영양제 없이 우리 주방에 있는 것들로 가능한 겁니다. 어르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물을 안 드시면 소용없습니다. 물은 혈액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벽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종이컵으로 8잔이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틈틈이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반 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단,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물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8가지 습관. 공복 당분 음료, 흰쌀밥, 과도한 나트륨, 식후 바로 눕기, 과격한 운동, 수면 부족, 스트레스, 정기검진 안 받기, 혈관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 라면, 가공육, 튀긴 음식, 단음료, 정제 탄수화물, 혈관을 살리는 10가지 천연 청소부, 양파,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견과류, 블루베리, 시금치, 녹차, 콩,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루물 8잔, 매일 30분 걷기, 7시간 수면. 어르신, 이것들 전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과일 주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드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꾸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밥에 잡곡 한 줌 넣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양파 반 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고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60대시든 70대시든 80대시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숙 어르신도 78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되셨는데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건강하십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하고 놀랍니다. 어르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심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오박사였습니다. 어르신,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